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한때는 매니아층만 사용하던 기계식 키보드, 최근에는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서나 한두 개쯤은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한 번쯤 써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구매하려고 알아보면 다양한 종류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입문용으로 딱 좋은 10만원대 이하 기계식 키보드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총 7개입니다. 앱코, 체리, 한성, 마이크로닉스 등 10만원대 이내 제품 중 스펙, 고객 후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키감, 두 번째 소음, 세 번째 타이핑, 네 번째 사용 편의, 총 4가지의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키감입니다. 먼저 키압 비교입니다. 키압이란 스위치가 눌리는 데 필요한 무게를 의미하는 것으로 키압이 낮을수록 가벼운 힘만으로도 타이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다만 키압이 너무 낮으면 소위 타격감 없고 치는 맛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래서 일부러 어느 정도 손에 힘이 들어가는 높은 키압의 제품을 찾는 분도 많은 편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청축, 적축, 갈축, 흑축 등 스위치의 종류에 따라 키감이라고 불리는 촉감이 달라집니다. 노서치에서는 실험 항목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문용으로 가장 무난한 갈축으로 통일하여 비교하였습니다. 50원, 10원짜리 동전을 올려 키가 눌리기 시작하는 최초 키압과 더 이상 눌리지 않는 종단 키압의 무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최초 키압은 콕스가 일반키 39에서 40, 스페이스바 36에서 37g 정도로 가장 낮았고 체리가 일반키 55에서 57, 스페이스바 49에서 50g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사 스펙 기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키 대비 무거운 스페이스바가 3에서 10g 정도 키압이 더 낮았습니다. 종단 키압은 콕스가 일반키 50에서 54, 스페이스바 42에서 46g 정도로 가장 낮았고 X30이 일반키 60에서 66, 스페이스바 58에서 62g 정도로 가장 키압이 높았습니다. 정리하면 콕스가 가장 가볍게 눌러도 키가 인식되었고 한성 체리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다음은 입력 지점입니다. 키압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눌러야 하는 것이라면 입력 지점이란 어느 위치까지 눌러야 입력이 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입력 지점이 길수록 더 깊숙이 키보드를 눌러야 합니다. 키압과 마찬가지로 입력 지점도 짧거나 긴 것이 좋다기보다는 취향의 영역입니다. 앱코가 1.5에서 1.7mm로 가장 짧았으며 X30 K735가 1.8에서 2mm, 맥스틸 한성 체리 1.9에서 2.1mm 순이었으며 콕스가 2.5에서 2.7mm로 가장 길었습니다. 따라서 FPS나 리듬게임 같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을 한다면 입력 지점이 짧은 앱코가, 문서 작업 시 오타율을 줄이는 데는 입력 지점이 긴 콕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캡 비교입니다. 키캡의 소재, 두께, 무게, 마감 퀄리티 등도 키감과 손끝 촉감에 영향을 주는데요. 먼저 소재의 경우 한성과 K735가 마모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고급 소재로 알려진 PBT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개 제품은 일반적인 ABS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키캡의 문자를 새기는 각인 방식은 K735가 염료 승화 방식, 나머지 6개 제품은 이중 사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키캡의 두께와 무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키캡이 얇고 가벼울수록 스위치 자체의 특성이 잘 느껴져 보다 경쾌한 키감이, 두껍고 무거울수록 상대적으로 스위치의 특성이 묻어져 상대적으로 정갈한 키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반 문자키 기준 콕스가 두께 1.7mm, 1.2g으로 가장 두껍고 무거웠으며 나머지 6개 제품은 모두 두께 0.7에서 1mm, 무게 0.7에서 1g으로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웠습니다. 각 제품별 30개가량의 키캡을 뽑아 확인해보니 K735와 체리는 돌출된 사출 흔적 없이 표면이 매끈하고 별도의 염색이나 코팅 흔도 없이 마감 처리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맥스틸과 한성은 사출 흔적은 비교적 없는 편이었으나 군데군데 코팅 흔이 남아있는 키캡이 있었습니다. 앱코 X30 콕스는 날카로운 사출흔과 코팅 흔이 있는 키캡이 다소 확인되어 마감 처리가 다소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키감은 여러가지 스펙 요소와 함께 개인별 선호까지 포함되는 복합적인 영역이라 어느 제품이 더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으며 콕스 제품은 좀 더 가볍고 경쾌한 키감을, X30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꽉 찬 키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키캡의 퀄리티는 K735가 가장 좋았습니다. 파트 2, 소음입니다. 먼저 타건음입니다. 사각사각, 도각도각거리는 특유의 경쾌한 타건음은 많은 분들이 기계식 키보드를 찾는 큰 이유인데요. 동일한 스위치라도 내부 구조나 만듦새 등에 따라 제품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소리의 종류 역시 취향의 영역인데 한성과 체리는 얇은 모래를 밟는 듯 정갈하게 사각거리는 느낌이라면 나머지 제품은 좀 더 굵은 자갈을 밟는 것 같은 타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소음 크기입니다. 재밌는 타건감만큼이나 기계식 키보드는 소음도 확실히 다른 키보드보다 큰 편인데요.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싶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까 걱정되어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나마 조용한 기계식 키보드가 없을까 찾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제품별 소음 크기를 직접 측정해 보았습니다. 타건음은 타이핑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국가 1절을 두 명이 의도적으로 강하게 쳤을 때와 두 명이 일반적으로 쳤을 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강하게 타건 시 X30이 59에서 66dB로 가장 소음이 컸고 앱코 콕스가 59에서 63dB, 맥스틸 K735는 58에서 61dB, 체리 52에서 61dB 순이었으며 한성 51, 58dB로 가장 조용했습니다. 일반 타건 시에도 강한 타건 시와 비슷한 순서로 X30이 48에서 60dB로 가장 소음이 컸으며 맥스틸 콕스 앱코 K735 체리 한성 순으로 소리가 작았습니다. 다음은 통울림 소음입니다. 키보드 소음 중 스위치 자체에서 나는 소리와 별개로 타이핑을 할 때 발생한 충격이 키보드 내부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잡음을 통울림이라고 하는데요. 흡음재나 만듦새가 좋은 제품일수록 통울림이 적습니다. 각 제품을 플라스틱 바닥과 충격이 흡수되는 흡음재 바닥 두 가지 환경에서 타이핑 후 환경별 어느 정도 소음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성과 체리는 두 가지 환경에서 거의 동일하게 스위치 소리만 느껴져 비교적 통울림이 잘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흡음재 위에서는 스위치 소리만 느껴졌지만 플라스틱 바닥에서는 확실히 텅텅거리는 통울림 소리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소음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각 스위치 내부에는 스프링이 들어있어 눌러진 키를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스프링에 찌르는 듯한 고음을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고가 라인업에서는 이 스프링 소음을 잡기 위해 스위치 풀윤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매니아층에서는 개인이 윤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7개 제품은 모두 중저가 라인업으로 별도의 윤활 처리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키캡 제거 후 스위치를 손톱으로 튕겨 스프링 소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콕스와 체리가 비교적 뚜렷한 스프링 소음이 느껴지는 편이었으며 나머지 제품은 어느 정도 스프링 소음은 있었지만 자세히 듣지 않으면 인지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스테빌라이저 소음입니다. 스페이스바나 쉬프트 같은 대형 키에는 어느 위치를 눌러도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도와주는 스테빌라이저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스테빌라이저는 쇠로 만들어진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키캡 내부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찰찰거리는 잡음이 발생합니다. 스페이스바 상하 좌우를 여러 번 쳐서 확인해보니 앱코와 K735가 가장 큰 편이었으며 X30 맥스틸 한성은 보통 정도, 콕스와 체리는 소음이 느껴지긴 했지만 확실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타건시 소음 크기, 통울림, 스프링 등 소음은 한성이 가장 잡음 없이 조용했습니다. 파트 3. 타이핑 편의 비교입니다. 먼저 레이아웃 비교입니다. 키보드는 우측면에 숫자 키패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풀배열과 10키리스 키보드도 나뉘는데요. 7개 제품 모두 숫자 키패드가 포함된 풀배열 키보드로 총 키 개수 104에서 109개 범위에 가장 일반적인 키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 제품 모두 특수 기능 키로 유튜브 같은 영상을 재생하거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키와 작업 도중 윈도우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윈도우 잠금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앱코 K735는 전체 잠금키도 탑재되어 키보드를 잠그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 활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어떤 키인지를 시각으로 보여주는 각인 위치가 차이가 있었는데 체리 제품만 유일하게 키캡 옆면에 문자가 새겨진 측각 인쇄, 다른 6개 제품은 일반적인 상면 각인이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측각이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 간격입니다. 키 간격에는 키캡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키갭과 내부 스위치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키피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키갭과 키피치가 너무 넓거나 좁으면 손가락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해 자주 오타가 나는 등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간격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갭은 7개 제품 모두 가로 6에서 6.5, 세로 4에서 4.5mm 내외로 측정 오차 내에서 거의 비슷했으며 키피치 역시 가로 세로 각 18.5에서 19mm로 7개 제품 모두 유사한 키 간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타이핑이 가능한 키 간격은
키갭 5mm, 키피치 17mm 정도라고 하는데 이 값과 비교했을 때는 약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7개 제품 모두 체감상 충분히 적절한 키 간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추가로 일상에서 많이 쓰는 Ctrl-C, Ctrl-V와 같은 단축 키 간 거리도 7개 제품이 모두 9.5, 11.5cm로 유사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안정성 비교입니다. 키보드 무게가 너무 가볍거나 바닥면 고무 패드가 약하며 간혹 키보드가 앞으로 밀려 번거로운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 키보드가 밀리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콕스가 1035g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바닥에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앱코 맥스틸 체리 한성이 700에서 800g 내외, X30과 K735는 200g 내외로 가장 지지력이 약했습니다. 특히 X30의 경우 적은 개수의 얇은 고무 패드만 부착되어 별도의 바닥 패드 없이 사용하기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키보드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손목이 불편할 수 있는데 7개 제품 모두 손목이 꺾이는 각도가 약 30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레이아웃, 안정성, 입력 성능 등 타이핑 편의는 콕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파트 4 사용 편의입니다. 먼저 시각 기능 비교입니다. 먼저 LED 백라이트 비교입니다. 체리를 제외한 6개 제품은 모두 백라이트가 탑재된 제품으로 콕스와 K735는 단색 백라이트 제품인데 K735는 추가로 측면 RGB 사이드 라이트가 탑재되어 좀 더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앱코어 X30은 레인보우 백라이트로 개별키 색상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6개에서 9개 가량의 모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맥스틸과 한성은 RGB 백라이트로 개별키 색상 지정 및 20개 가량의 모드 변경도 가능해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 가장 유리했습니다. 대소문자나 숫자 키패드 활성화 등 키보드의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가 없으면 의외로 실사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성을 제외한 6개 제품은 모두 캡스락, 넘버락, 스크롤락 3가지 LED 인디케이터가 탑재되었으며 랭크 밝기는 앱코와 K735가 가장 크고 밝은 편, X30 맥스틸이 중간 정도, 콕스와 체리가 가장 작았으나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성의 경우 인디케이터 대신 각 해당 키 자체에 램프가 탑재되어 온오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밝은 곳에서는 약간 식별이 힘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소 편의입니다. 키캡 사이에 이물질이 끼거나 먼지가 쌓이면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키보드를 청소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소 편의와 관련된 키캡 구조와 키캡 분리 편의성, 키피치 3가지 항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키캡 구조는 키캡이 보강판 아래에 들어가 있는 4개 제품과 달리 앱코 맥스 K735가 그는 비키 스타일의 구조로 키캡이 하우징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 키캡을 뽑지 않고도 구석구석 청소하기 편리했습니다. 키캡 분리 측면에서는 맥스틸이 키캡과 보강판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어 키캡 분리가 가장 불편하였고 콕스 에코는 키캡 리무버에 잘 걸리지만 키캡 분리 시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했으며 그 외 모델들은 비교적 적은 힘에도 잘 뽑혔습니다. 스위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키피치는 8.5에서 19cm로 스위치 사이를 청소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은 7개 제품 모두 USB-A 타입 포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케이블 길이는 앱코가 188cm로 가장 길어 편리했고 한성이 138cm로 가장 짧았습니다. 케이블 소재는 체리의 6개 제품은 선꼬임 방지에 도움이 되는 직주형 패브릭 케이블이 사용되어 편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리 한성 2개 제품은 키보드와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는 탈착식이라 정리나 휴대하기 용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기 무게 비교입니다. 먼저 크기는 7개 제품 모두 가로 44, 세로 13, 높이 4cm 내외의 비슷한 크기였으며 한성을 제외한 6개 제품은 하단에 높이 조절 장치가 있어 1cm가량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한성이 1.4kg으로 가장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이는 흡음을 위해 통 고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앱코, X30, 맥스틸, 체리가 1kg 초반, K735가 960g으로 가장 가벼웠습니다. 백라이트, 청소 편의, 케이블 등 사용 편의는 앱코 맥스틸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감 중 선호의 영역을 제외한 퀄리티 측면에서는 K735가 가장 좋았습니다. 소음은 한성이 가장 잔소음 없이 조용했습니다. 타이핑 편의는 콕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사용 편의는 앱코 맥스틸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종합한 기계식 키보드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재미있는 타건감과 소리, 개성있는 디자인, 그리고 제품별 특색까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 다시는 일반 키보드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후기도 많을 정도로 충분히 구매하기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스위치에 따라 타건감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스위치가 좋은지는 취향의 영역이지만 만약 아직 본인의 취향이 뚜렷하지 않은 입문용이라면 기계식 키보드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타건감과 상대적으로 적은 소음을 가진 갈축을 추천드립니다.
5만원 이하 저가 제품은 상대적으로 통울림이나 스테빌라이저 소음 같은 잡음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문용이라도 이왕 키보드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느정도 만듦새가 준수한 5만원 이상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구매 시 타이핑 편의 기능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실사용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대소문자를 구분해주는 상단 표시등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자주 쓰는 키가 있는지 정도는 구매 전 꼭 체크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보드 구매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가전제품 관련 다른 영상도 확인하세요.